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그러니까 긍정평가가 37.7%로 떨어졌습니다. 9주 만에 최저치입니다. 원인은 LH 사태죠. 3기 신도시 백지화 여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급만 기다려온 서민들은 속이 탑니다.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이사 부동산 대책, 그리고 LH의 수사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재보선과 정치권에 미칠 영향도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남겨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을 위해서 두 분을 모셨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 그리고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자리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김한규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그동안 검찰개혁 활동도 하시고 이번 LH 투기 사태가 지금 제가 아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37.7% 떨어졌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민심에 큰 충격을 주는 사안입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문재인 대통령 즉 이제 현 정권의 국민들에게 가장 공감대를 좀 세우고 지지를 받았던 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공정성과 이제 정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 임기 내내 계속 대통령께서는 그걸 강조하셨어요. 정의로운 사회, 공정한 사회를 강조하셨는데 이 부분은 뭐가 문제냐면 이 부동산에 관해서는 현 정부가 과연 남은 임기 1년 동안 이 LH 투기 의혹 말고도 이 부동산을 과연 제대로 잡았느냐, 그러니까 국민에게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정도로 정책을 잘했느냐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좀 부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특히 이제 수도권 아파트는 굉장히 폭등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평범한 어떤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거에 대한 불만 내지는 분노가 좀 쌓여 있는 상황에서 이 투기 의혹이라는 것은 이 공정성, 이 부동산에 대해서 잡지도 제대로 못한 정부가 이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이 부정한 내지는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좀 이걸 일어난 거거든요. 그리고 과연 이것이 LH뿐일 것이냐, 공직자 더 나아가서 정치권에도 이런 불법적인 불법당한 이익이 있지 않을 거라는 의혹. 이건 민심이 폭발하지 않을 수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권대중 교수님도 이렇게 처음 사건이 딱 터졌을 때 이게 이렇게 민심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하셨습니까?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 때도 이런 일이 벌어졌었어요. 90년, 91년도 1기 신도시 때 이런 일이 벌어져서 약 10,000명 이상이 조사받고 구속이 됐어요. 2기 신도시에는 9,300명 정도,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그때는 이만큼 충격을 주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김한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정부가 추구하는 게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죠. 또 적폐청산인데 이 내부적으로 이걸 다 하지 못했다는데 국민들이 사회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끼면서 실망한 거 아닌가. 전 정부 적폐청산 얘기는 많이 했는데 정작 안으로 골마가는 자기들의 적폐는 청산을 못했다. 다 못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서 지지율이 떨어진 거예요, 이게. 그러면 지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지금 4월 7일 앞으로 왔는데 오늘 여론조사 보니까 굉장히 지지율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야당의 지지율이 확 올라가던데 이 충격, 이 변화가 계속 좀 이어질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4월 7일 선거 지금 수사의 방향, 어떤 여론의 변화가 또 다른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지금의 상태 계속될 것 같습니까?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못 견뎌하는 영린이 이제 부동산과 입시 공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LH 직원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어떤 SNS라든가 이런 데서 좀 시간 지나면 다 잊혀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조롱하는 글이 나와서 또 국민들이 분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은 이 부동산의 더군다나 불공정성이 결합이 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게 한두 달 우리 국민들이 이걸 잊혀질 사안인지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뿐만 아니라 좀 자칫하면은 내년 상반기에 있는 대선까지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좀 그런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부는 굉장히 심각하게 좀 인식을 하고 이 사건을 좀 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방금 저희가 뉴스를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를 했는데 남은 임기 동안 부동산 적폐를 제대로 척별을 해야 되겠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내부 본인들의 적폐는 청산하지 못했다 그러셨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그 일반 투자자들까지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가 관건이에요. 지금 이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했던 LH 직원들이나 또는 뭐 관계 공무원들, 예. 지방자치단체는 뭐 미리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예. 이거는 뭐 직접적 정보를 가지고 투자했다면 이거는 밝혀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직계 좀비속이나 반계까지도 이렇게 제3자 투자가 있었을 때에는 조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내용은 예. 어디까지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번에 이 문제가 국정에 영향을 주고 또 이 그 향후에 전국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이 엄명을 내리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국정에 영향을 주는 문제인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이제 사의 표명을 했고 사의는 받아들였는데 좀 입법을 좀 마무리하고 가라 그러다 보니까 장관인지 장관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 건지 해야 되는지 좀 어중간한 상태 같아요.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사의 표명이라는 것도 좀 이게 정치적으로 좀 이게 적절치 않은 용어인 게 뭐 예. 속된 말로 이거 지금 해임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변창흠 장관은? 왜냐면 해임을 국민들의 가지고. 분노가 지금 이분이 지금 LH 사장 아니었습니까? 그 시절에 이게 불거진 의혹들이었고 지금 장관 시절에 이게 본인이 또 처음에 이게 불거졌을 때 부적절한 발언, 이게 무슨 우연찮게 사가지고 투기를 뭐 모르고 샀을 것이다. 예, 모르고 샀을 거 아니라 이런 거에 것이다. 뭐 이게 기름낀 꼴인데요. 예. 저는 지금 장관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장관도 아니고 장관도 아니지 않는데 이 사건 조사도 그렇고 앞으로 지금 이 대책에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과연 어떤 말을 해도 국민들이 안 믿거든요. 장관도 아니시기 때문에 이분은 지금. 아니 장관인데 예. 뭐 의미 그냥- 없는 장관. 예, 아무런 이분이 존재가 없는 장관. 이분이 말씀하는 네. 거는 뭐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지금 아무도 신뢰를 하지 않는다는 게 네. 문제죠. 시민단체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분에 대해서. 문제는 이제 그 대다수의 국민들은 변창흠 장관이 빨리 그만두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한시적 장관이잖아요, 지금. 예.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근데 문제는 장관직에서 물러났을 때 직접 자기가 투자를 하지 않았다면 관리에 대한 책임은 지을 수 있지만 정말로 그 책임을 면지해 주는 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간을 정하지 말고 그냥 그 이사 대책뿐이 아니라 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반려했다가 임명권자가 언제든지 그 면직시키면 되는데 이 이사 대책의 기본 법률이 통과되게끔 기초를 만들어 놓고 나가라고 하는 바람에 지금 권한이 이제 축소돼 버리고 예. 믿지 않게 됐거든요. 예, 예. SH나 LH 그 사장을 하는 동안에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과연 이제 LH 사장도 지금 공석이고 지금 장관도 반공석인 꼴이 되어버렸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과연 이거를 그 잘 마무리할까 예. 국민들이 믿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네. 중요한 일을 해야 될 LH 사장도 빈자리, 장관은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라면 이 적폐 청산, 부동산 문제 수사를 돕고 여러 가지 일이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뭐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마치 이제 최근에 그 뭐 검찰 개혁,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이제 총장 재직실에 이제 법무부랑 굉장히 갈등이 많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 와중에 항상 장관들이 그 마찰 끝에 이제 자리에서 물러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근데 물러나는 와중에 장관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 개혁을 누군가가 계속 정부가 추진하다 보니까 예. 차관이 이제 대행한 적도 있었고 공백 기간이 굉장히 있었다 보니까 이 실효성이 없었거든요. 지금도 장관이 지금 거의 부재 중이고 지금 후임 장관을 아무래도 물색하실 텐데 예. 지금 남은 임기가 지금 1년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뭐 어느 정도 좀 유능한 분이 오셔서 이 부동산 대책을 마무리하고 국민들의 의혹을 실어줄까? 저는 좀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이제 그 문 대통령께서는 그 변창흠 장관이 내놓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이 공공재개발 재건축 그러면서 공공 그 개발을 역세권 개발하는 거는 이제까지 없었던 그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내놨기 때문에 그래서 뭐 변창흠표 대책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그래서, 했죠. 네, 그래서 그 신도시가 아니라 그것까지도 이렇게 이제 마무리의 기초 작업을 하라는 게 가장 크고요. 특히 이제 이사 대책이 그 84만 6천 원인데 네. 서울만도 32만 3천 원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중단되게 되거나 차질이 빚어지면 입주 물량이 지난해 반토막입니다 지금. 거기다가 이제 무주택자들이 그 물량을 기다리고 있는 대기 수요도 많고 예. 이게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신뢰성을 회복하게 하는 차원에서도 약속 같은 건 간다. 이걸 아마 좀 더 강조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이제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3기 신도시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57.9%예요. 네.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 정도는 이미 LH 직원들의 투기로 인해서 3기 신도시를 계속해야 될 명분도 없어졌다. 뭐 그렇게 되는데 이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기, 1기 신도시 때도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걸려들었잖아요. 예. 거기에 비하면 아직 그 결과는 안 나왔지만 아주 적은 숫자 아닙니까? 근데 국민들이 분노한 겁니다, 이게 지금. 그 정보를 가지고 투기를 했다는 게 일반인도 아니고 LH 직원이라는 거. 또 거기에 공무원도 끼어 있다는 것 때문에 철회를 요구하는 것 같고 예. 추가로 발표할 적은 이미 조금 짧은 기간 동안에 이미 손바뀜이 많이 있는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김 변호사님 아무래도 이제 검찰 개혁에도 상당히 그 관심이 많으시고 했는데 지금 수사 상황 지금 국가수사본부가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 거죠. 검찰 아직 직접 뛰어들진 않았는데 이런 수사가 제대로 될 거라고 국민들이 믿을까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수사권 조정이 이제 되고 나서 이제 경찰의 첫 시험대가 될 겁니다. 예, 경찰도 굉장히 굳은 각오로 이제 이 의혹에 대해서 이제 전말을 파헤치고 해서 열심히 할 거라고 저는 짐작은 합니다. 그리고 응원하고 싶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응원 문제고 현실적으로 지금 이렇게 국민들이 많이 분노하는 사건에서 이 정부의 가장 유효한 공적 수단이 검찰입니다. 더군다나 검찰의 수사 권한 대상에 이 공직자 범죄라든가 경제 범죄도 충분히 수사 대상이거든요. 아무리 수사권 조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막상 수사를 하다 보면 지금 자꾸 LH 직원 몇 명, 한 10여 명, 20여 명으로 자꾸 이제 축소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일종의 수사 가이드라인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검찰이 수사하게 되면 특히 검찰이 특수수사가 관여하게 되면은 이게 LH뿐만 아니라 뭐 특수부 출신들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거는 뭐 고구마 줄기다 해서 하다 보면은 뭐 정치인도 나올 수 있고 아니면 뭐 청와대 인사도 나올 수도 있고 네. 그러다 보면은 어디까지 수사 파장이 미칠지 모르거든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진실, 과연 어디까지 관여이 됐느냐. 지금 뭐 과연 이게 LH 직원 10여 명으로 끝날 사안이냐. 라는 것 쉽게 동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과에 대한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어떤 유능한 수사 인력을 조기에 투입시켜서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검찰도 다 했는데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신뢰는 줄 수 있지 않을까 보거든요. 보니까 대검에서는 부동산 투기 수사 협력단을 설치해서 LH 수사를 뭐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는 했던데 조금 형식적일까요, 이거는? 직접 수사를 하지 않으면? 이거는 지금도 한 명이가 두 명은 파견돼 있습니다만 본인이 직접 수사를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요. 협력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수사하다 보면은 누군가에 대해서 강제 수사, 즉 압수수색이라든가 영장 청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검사에 어떤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협력을 항상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형식적인 관여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뛰어들어서 이제 어쩌면 등기부 등본은 사람이 문제 아니라 땅이거든요. 땅과 자금 흐름을 찾을 수 있는 어떤 유능한 어떤 검사들의 어떤 그런 어떤 수사 기법이 동원되길 바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권 교수님 만약에 지금 문제된 땅 경기 시흥 말고도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자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까지 확대해서 좀 상황을 더 심각하게 보고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현재는 아마도 6군데의 신도시를 LH 직원들이나 관계 공무원들 중심으로 아마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조사가 경찰보다는 제가 볼 때도 우리 저 변호사님 말씀대로 변호사들도 상당한 그 검찰의 경력이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과 경찰과 또는 외부 그 변호사들까지도 이렇게 그 민간 합동 방식으로 수사 기관을 만들어서 이 LH 직원이나 공무원 말고도 최근에 소유권이 이전된 손바뀜이 있는 거는 전부 다 조사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방법에서는 가능하다면 자금의 흐름을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다 보면 뭐 제3자 명의 신탁이나 다 이거 조사할 수가 있거든요. 그냥 등기부 등본만 가지고 이렇게 조사하면 그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국가수사본부에서 LH 직원, 국토부 직원들의 가족, 뭐 이런 차명 가족들 조사를 하겠다 그러는데 이 차명 거래까지 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니겠죠. 사실 이미 언론에도 보도되었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은 직원들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조사라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런 실질적으로 불거진 의혹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차명 거래가 있을 거다. 제3자, 꼭 가족이 아니더라도 제3자 차명 거래가 있을 거라는 의혹은 충분히 합리적 의심이고요. 그 조사 단계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수사입니다. 수사를 통해서 강제 수사를 통해 가지고
그 어디까지 이게 관여되었는지 그리고 아까 뭐 교수님 말씀드렸듯이 결국 이런 부동산 범죄에 있어서는 결국 작은 문제, 금융 거래 내역을 확보하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뭐 이메일이라든가 핸드폰 포렌식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계속 수사가 이어질 수 있거든요. 사실은 아무리 나태해졌다 하더라도 공무원이나 또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자기 이름으로 사진 않아요, 잘. 그게 아마 20명 정도 조사가 됐고요. 네. 뭐 차명 거래가 거의 있다고 봐야 돼. 가족이나 제3자 차명 거래가 있다면 이거보다 훨씬 많은 투기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세종시도 왜 국가산업단지로 일부 지정을 할 때 네. 그 전후에 이 투기 거래가 지금 많이 의혹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거기도 상당히 개연성이 있는 거죠. 우선 부동산 투기의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세종시 같은 건 세종산단은 예. 벌집이라고 해서 집을 작게 지어서 분양을 했어요. 그 집이 있는 경우는 나중에 이주자 택지를 받거나 토지 건물에 대해서는 이제 감정 평가를 해서 보상을 또 받아요. 이번에 광명시 같은 경우는 뭐 수목을 심어서 수목 이전비라든지 또 이렇게 영농 계획서대로 하지 않으면서 이 살림을 깎아서 또 조로로 만든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수법이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은 뭐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세종시뿐이 아니라 뭐 이전에도 이 개발 사업지에는 계속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특히 이제 택지뿐이 아니라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도 GTX선이 결정나면서 주변 지역에 투기가 많이 일어났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정의당에서 오늘 주장한 건데 세종시 공무원과 전직 시의원이 이런 투기 혐의가 있다. 그래서 수사 의뢰를 했다 그래요. 저는 그게 아마도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게 단순히 광명시흥으로 한정지어서 뭐 LH 직원으로 한정질 사안은 절대로 아니다. 어떻게 보면은 누가 이 불똥이 튈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정의당 입장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세종시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뭐 아까 지금 얼마 전에 나왔던 인천 계양 문제도 그렇고 전 구역 적어도 현 정권에서 논란이 되었던 이 전 구역에 대해서는 이 철저히 수사를 예. 해서 어디까지 관여된지를 한정 짓지 말고 그 시간이 또 얼마나 걸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치권에서는 내년 대선도 굉장히 부담될 텐데요. 그거에 염두에 두지 말고 계속 수사를 해서 그 중간중간에 계속 수사 결과를 발표해야지 국민들의 분노가 좀 잦아들지 않을까 보고 있거든요. 1차 조사 결과에서 20명으로 나오니까 국민들의 굉장히 실망이 컸는데 수사를 그래도 잘하면 그런 민심을 조금 달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수사도 부실하게 나온다. 그럼 더 민심이 폭발하지 않겠습니까? 보통 이럴 때 나오는 얘기가 보통 수사와 제도 개선입니다. 제도 개선은 이제 정부랑 입법부가 담당하겠죠. 법을 바꾼다든가 관행을 고친다든가 아니면은 뭐 LH의 구조 개혁을 한다든가. 이건 이제 정부가 국회가 할 일인데 지금 그거는 뭐 동시에 진행하든 나중에 진행하든 중요한 것은 이 비리 의혹에 얼마나 많은 관련자들이 연루되었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어떤 공직자, 정치인들 관련자 이 부분을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거든요. 예. 이 부분을 해소하지 못하면 지금 당분간 이 국민의 분노는 식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예. 이 투기한 사람들로부터 투기 이익을 완전히 환수하는, 뺏는 제도 개선과 함께 응징하는 그런 게 발표된 대로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LH 직원들의 경우에 무슨 장애물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예. 이게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로 만약에 투기를 했다면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환수가 가능하지만 예. 지금 있는 공공주택특별법이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나 또는 공직자윤리법이나 이걸로는 환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요? 그럼 투기 단지 이익을 제대로 부패방지법으로 만약에 처벌하게 되면은 7년 이하의 징역에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이게 자기가 직접적 정보를 가지고 투자했다면 이건 환수가 돼요, 몰수가 돼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했던 사람이 이번에 몇 명 걸린 거지 사실 그보다 그 제3자명이 훨씬 많을 거라고 보죠. 그러면 직접적인 정보를 받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투기 이익을 환수, 땅을 몰수할 수가 없겠네요? 법적으로 그렇습니까? 이제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이게 단 한 가지 이제 개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감정 평가할 때 개발 이익을 배제하고 평가합니다. 네. 그 뒤에 거를 일단 환수할 수가 있어요. 안 주면 되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럼 뭐 법의 미비점입니까? 아니면 법 때문에 그렇게 결국 환수를 입법이 못... 미비한 걸로 보여지는 게 이게 참 되게 우스운 게요.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이득이 드러나게 되면 그건 몰수할 수 있거든요. 추징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업무상 비밀이 아니고 단순한 비밀을 이용한 경우에는 그게 몰수 추징이 안 되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좀 이번에 사건 터지면서 법을 유심히 봤는데요. 네.
어떻게 국회에서 이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다른 얘기지만 이해충돌 방지를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해충돌 방지 의무도 그러니까 위반해도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그냥 상징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럼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다 어떤 공직자들에 관련된 법, 정치인에 관련된 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참 본인들한테 부담되는 법이에요, 사실 이런 것들이. 근데 이번 기회에 제도 개선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좀 엄중하게, 그러니까 과연 몰수 추징 범위도 좀 넓히고, 그 비밀의 범위, 업무상 비밀 범위도 좀 이렇게 확장해서 법을 좀 개정하는 것도 저 정치권이 할 일이 아닌가 봅니다. 스스로에게는 조금 느슨한 법이라고 지금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예, 아무래도 이 부패방지법이라든가 공직자윤리법에서, 아니 공직자윤리법도 재산 공개도 그렇습니다. 재산 공개도 공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얘기하는 것이 이제 직계 좀비속 같은 경우에 뭐 독립생계다 해서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과 배우자 재산만 공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들통나는 게 뭐 어머님이 사실은 어디 땅이 있었다. 예. 근데 사실 그 당시에 공개할 때 거부를 하셔가지고 공개 못한 거다. 이제 알았다. 항상 하는 변명이 이제 알았다 하는 거니까. 이번에 의혹에 올라와 있는 공직자 의원과 시의원들도 뭐 어머님이 그랬다, 부인이 했는데 몰랐다. 나중에 땅을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 지은 거다. 뭐 이런 해명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투기에 대해서는 뭐 강력하게 규제하고 처벌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보상법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토지보상법에 어떤 문제가 토지보상법 있습니까? 자체에는 예. 그 몰수도 없지만은 예. 일단 뭐 공정하게 감정 평가를 해서 세 군데에서 평가하거든요. 산술 평가위로 나가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 향후에 이렇게 택지를 개발하거나 또는 토지가 수용되는 과정에는요. 예. 이 토지가 언제 소유권이 넘어갔는지 보유 기간에 따라서 그 혜택이 달라져야 된다고 봐요. 단기적으로 뭐 1, 2년 만에 그 취득했다라면은 취득 가격으로 보상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막 5년, 10년, 20년 오랫동안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정말 자기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거니까 네. 이들에게는 이주자 택지도 주고 또는 뭐 농업이 직업이었으니까 실종 보상도 주고 또는 뭐 그 대토도 주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 금액 범위 내에서 그렇게 그 배분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장기적으로 그 취득한 경우는요. 지금 보유 기간에 아무런 관계없이 관계없습니다. 대토 보상이나 아파트 입주권을 줄 수도 있는 거죠. 면적으로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면적으로만. 네. 그러니까 개발하기 직전에 산 사람들도 그런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보유 기간으로 좀 나눠서 단지 이제 그 사업 지구 지정이 되는 시점부터는 토지를 허가하려고 지정이 되고요. 예. 사업인가 고시일부터는 소유권이 이제 안 됩니다. 이때는. 이때는 사용 수익 처분을 다 제한하기 때문에 네. 사업 진행될 때까지는 토지가 어차피 매수되기 때문에 제한하는데 예. 그 이전에는 이게 그 관계없이 갑니다. 그리고 보상의 기준은 물론 개발 이익을 배제하고 가기 때문에 그 종전 평가로 갑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평가 방법이고 예. 보상 부분이나 또는 현금이 많이 풀리면 유동성 자금이 많아져서 주변 지역이 가격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대토 보상이나 채권 보상이나 또는 뭐 리츠 보상을 하는데 그 보상의 기준, 그 보상을 주는 사람들 이렇게 이주자 택지나 또는 뭐 대토 보상을 주는 거를 토지를 소유한 그 기간별로 이렇게 자동화시키는 게 아마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그러고 투기자는 처벌하는. 그래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돼요. 네. 김 변호사는 지금 LH의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판이 올라가고 있는데 뭐 LH도 나름 공공 개발에 대해서 나름 그 긍정적인 역할이 있지만 지금 워낙에 이제 비판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LH 앞날, LH에서 지금 많은 비판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아내야 될까요? 이건 뭐 교수님이 전문가시라 더 잘 아시겠지만은 사실은 LH의 긍정적인 역할은 분명히 있고요. 순기능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적폐다 해가지고 LH를 해체해버리죠. 아니면 없애자. 이건 너무 극단적인 주장인 것 같고요. 예. 분명히 순기능도 있어서 이것이 저는 이게 너무 거대한 지금 뭐 공기업이 된 것 아닌가. 분명히 이게 과거 이명박 정권 시절에 분명히 통폐합할 땐 그 당시 명분이 있었겠지만은 지금 이거를 좀 슬림화해가지고 좀 간소하게 나눠서 좀 역할을 좀 실효성 있게 하는 것이 좀 지금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 교수님께 한번 교수님 자 LH 장관이라고 생각하시고 LH를 어떻게 개혁하실 겁니까? 네, 일단은 그 국민들은 이런 그 분노에 차 있기 때문에 해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LH가 가지고 있는 빚이 거의 130조 가까이 됩니다. 빚이? 지난 정기국회 때 보고한 내용을 보면은 예. 127조인가 가까이 됩니다. 그 빚을 국민의 세금으로 해체하면- 다 탕감시키고 없앨 수 없잖아요. 가지고 있는 땅 다 팔면 안 돼요? 그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당내 시간이 해체하게 걸리고. 되면.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죄 없는 제3자 피해자가 있잖아요. 10,000명 가까이 되는 직원에. 네. 그래서 저는 그 2009년도에 그 한국 토지공사가 30만 평 넘는 거를 개발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한주택공사로 있었던 주택공사는 30만 평 이하만 개발했어요. 물론 주택은 뭐 주택공사가 다 했는데 예. 이게 그 중복되는 뭐 때문에 이제 합리적 관리나 운영 때문에 합병을 했는데 결국에는 택지개발 부서 따로
분리해야 되고요. 주택을 공급하는 부서 따로 분리해야 되고요. 예전처럼 이제, 나누자. 네. 택지와 주택으로. 네. 그리고 이제 임대주택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근데 임대주택 때문에 사실은 그 LH의 빚이 거의 반 이상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관리공단이라고 LH 자회사가 있어요. 주택관리공단. 네, 여기도 직원이 한 2,700명 가까이 되는데요. 그렇게 커요? 이게 원래 LH 직원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도 주택관리공단 따로 두고 이번에 그 변창흠 장관이 내놓은 아이템이 예. 공공재개발 재건축이지만 사실은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민간 사업자도 할 수 있어요. 민간 합동 방식도 할 수 있고 꼭 공공이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도시 재생 사업만 하는 또 부서가 하나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전문성을 높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이렇게 분리하는 게 더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겠나. 네.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네. 김 변호사님, 지금 LH 사태로 아까 저희가 모두에서 이제 토론을 했지만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인기도 뭐 1년에 남은 대선 판도에 대한 영향도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야당이 이런 우위, 지금 지지율상인 우위가 뭐 계속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일화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 것 같고 어떤 식으로 이 영향을 줄 건지. 근데 이게 사실은 불과 1, 2주 만에 예. 그 여야 간의 격차가 상당히 벌어진 겁니다. 사실 박빙의 승부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야권이 더 훨씬 10% 이상 지지율이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사실 야권도 이게 반사적 이익이거든요. 지금 야권이 너무 잘해가지고 국민들이 지지하는 건 아니니까 반사적 이익인 부분인데 결국 여권이 정부가 하기 나름인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사실 지금 뭐 야당 후보들은 지지율이 너무 높게 나오니까 예. 야, 뭐 안철수 후보든 오세훈 후보든 3자 되면 그래도 내가 이기겠다. 이렇게 3자로 해도 이기겠다? 네, 이렇게 굉장히 큰 착시를 가질 수도 예. 있는데요. 사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야당이 잘해서 국민들이 지지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이게.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든지 뭐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은 또 예. 3자 대결하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여도 여지만은 또 야권에 대해서도 또 심판의 예. 표가 좀 진행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권 교수님, 지금 이사 대책 정말 계속될 것인가? 국민들이 믿고 따를 것인가? 공공개발할 때 국민들이 땅을 쉽게 내줄 것인가? 의문과 반발이 많지 않습니까? 우선은 84만 6천 호 상당히 많은 양이죠. 예. 서울반도 32만 3천 호는요. 89년 90년도에 공급했던 일기 신도시 예. 분당을 비롯한 일산, 평촌, 중동 3번 모두 합쳐도 29만 2천 가구입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국민들이 무주택자로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굉장히 기대하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대통령께서도 이걸 알고 계셔서 이건 뭐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지금 선언을 하셨는데 그렇죠. 아마도 신도시 같은 경우는 토지 매입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나중에 뭐 행정소송까지도 간다면 소송기간 때문에 사업이 길어질 수 있고요. 벌써 토지 소유주들이 지금 반대하고 네. 있잖아요. 못하겠다. 도심지에는 뭐 시작도 안 했습니다. 도심지에도 수용 방식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이 토지 보상 방식으로 하게 되면 또 반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차질은 어쩔 수 없이 빚어지지 않겠나. 그 차질은 두 가지로 말씀드려서 예. 하나는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기간이 길어질 네. 가능성. 또 하나는 물량 조절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량을 좀 줄이는. 네. 근데 대다수의 이제 전문가들이 지난해 127만 가구 플러스 알파에 84만 6천 가구, 예. 200만 가구거든요. 예. 그거 2025년도까지 공급하겠다고 정부가 선언했는데 만약에 서울 수도권 지역에 그것을 달성한다 그러면 예. 주택 가격은 아마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도 위험할 가능성이 있어요. 정부가 발표한 대로 공급이 된다면 네. 경착륙할 우려가 가능성이 있다. 네, 그래서 그 물량을 아마 시기적으로 좀 입주 물량을 조절하는 쪽으로 아마 정부가 유도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다시 시장이 조금 꿈틀거리고 더. 근데 이게 만약에 늦어지거나 또 예. 취소되면은 다시 가격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변수가 있습니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공시 가격이 세종시가 예. 70.8%나 올랐고요. 70%. 네. 그리고 서울만 해도 전년 대비 19.1%나 올랐어요. 전국이. 그럼 세금이 엄청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종부세. 그 얘기는 뭐냐면 전년도에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이 다주택자나 또 1주택자도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이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으면 예. 다주택자가 주택을 5월 말 전에 팔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고 양도세 나면 부담 이제 때문에. 재산세도 올라가고 종부세도 예. 올라가고 양도세도 지금 6월 1일부터 중과세입니다. 1가구 3주택은 85%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주택 시장이 약 잠시 조정기를 들어갈 가능성도 있어요. 네, 네. 그러면은 상승세가 좀 꺾이지 않겠나. 뭐 제 나름대로 조심스럽게 네. 예측을 합니다. 김 변호사님은 지금 재보선 앞두고 이번 사태를 조금 각자 이제 잘 활용을 해야 될 텐데 여야의 어떤 전략,
필승 전략이랄까 어떤 조언을 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뭐 박영선 후보는 계속 그 특검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예, 상당히 특검을 뭐 일단 명분은 있어 보입니다. 특검을 말씀하시는데 여당이 바로 받았는데 야당에서 거절했죠. 네, 심지어는 뭐 전수조사하자. 그래서 예. 야당은 너희들은 예. 뭔가 구린 거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박영수 후보 그 말씀은 잘하셨지만 거기엔 사실은 일정 부분 예. 반격의 기회가 야권은 바로 그 말하지 않습니까? 특검하게 되면 그 한 달, 두 달 걸리니까 지금 검찰 투입하자. 바로 투입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냐 이런 반격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뭐 지금 뭐 보궐선거도 보궐선거인데 지금 뭐 말씀들은 잘 하고 계신데 예. 누가 이기느냐보다는 좀 국민들을 좀 입장을 보자. 특히 서울 시민 또 부산 시민들의 입장을 보자. 간단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일단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공직자윤리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부터 본인들이 이제 정치권에서 개정하자. 단 하나라도 법을 바꾸면은 조금이라도 국민들이 좀 감동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LH 사태 토론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그리고 김한규 법무부인 공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